계시는 여러분들이 현재 300명을 넘으셨는데요. 뭐 정말 10인 10색, 가지각색 모든 면에서 지금 저기 진짜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휴양지로 소문난 마이애미에서도 지금 몇 분이 와 계시고, 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샬럿에서 지금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보스턴이나 이런 뉴저지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뭐 한 식구처럼 이렇게 돼서 지금이면 어디 산에서도 지금 운행 중에 또 등산 중에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세상이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될 거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옛날이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던 그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말로 이제 우리는 부모의 세대들보다 어떻게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먹을 것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 부모님들의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정말 가진 노력을 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먹을 것 걱정을 해결해 버렸거든요. 이제 먹을 것 걱정을 해결해 버렸으면은 이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이 욕심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작아짐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는 과연 나보다 잘 살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먹을 것 걱정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느냐, 또 요즘에는 뭐 결혼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뭐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예전에는 생긴 대로 다 낳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한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있는 게 편하냐 없는 게 편하냐라고 지금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와 내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결혼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예 돈 벌기를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고 하는, 정말 세상의 물질은 좋아지는데 우리 이 마음속의 삶은 더 각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 회장님이 굿모닝 애터미에서 나오셔서 꿈의 대화라고 하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사운에 생각을 경영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호가 몽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운명까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가장 처음이 생각의 바뀌면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고 나서 단 몇 분만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단 몇 분만이라도 생각을 하는, 저는 요즘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같이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김동호라고 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폐암 2기를 맞으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하셨고, 그리고 요양도 조금 하셨고, 저보다는 굉장히 세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같은 2기는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암 2기를 수술하고 나니까 제 지인이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때가 20회째였어요. 20회.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 영상에서 보고 같은 공감대가 있잖아요. 폐암 2기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과거에 그분이 했던 모든 영상들을 1회 때부터 다 봤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참 진짜 인생 사는 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서 지금 508회째 오늘 들은 거예요. 계속 하루에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설교 한 15분 하시고, 그다음에 찬송 한 4, 5분 하시고, 그분이 찬송하셔요. 음악을 좀 좋아하시고 하는데, 또 목에 또 갑상선 수술을, 암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한 두세 달 못 하시다가 지금 다시 또 하셔요. 그리고 기도 한 1, 2분 하시는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끝나면 그게 6시에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기다려지는 거죠. 6시 듣고 나면 6시 반이잖아요. 6시 2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연이어서 수많은 성경 이야기와 함께 내가 항상 좋아요, 구독을 눌러놓은 읽어주는 책 프로그램하고 애터미의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그룹의 좋은 강사들, 젊은 강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구독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연속해서 들을 수 있는, 눈도 자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귀는 안 자고 있을 때 들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참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하고는 담을 쌌던 사람이었는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이 되면서 아주 듣다 보니까 귀에가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한마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네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정말 인생 사는 방법을 왜 그렇게 잘 쉽게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아마 저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는 그건 그거고, 지금 내 앞길이 지금 구말린데, 무슨 그런, 그런 생각하느냐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그러한 이야기들하고 직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신앙적이 아닌 다른 분야의 모든 성공자들이나 먼저 살다 간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떤 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감사 밥 먹여줘 라고 할 거예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맞아, 감사가 밥 먹여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공감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의 지나간 오래된 강의,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얼마나 제가 머리가 나쁜지 항상 들어보면 옛날에 들었던 거 거의 다 잊어버리고 새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단 하나, 우리가 사자성어를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50여 개의 사자성어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사자성어가 나오면 그때 이 얘기가 그 얘기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지나가다가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산하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가 혼자 하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는 너처럼 열심히 못해. 요게 이제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놀러 다니고 그냥 웃고 다니고 그렇게 다녀야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한가롭고 뭘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애터미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터미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이 들려줬을 거고 여러분들이 반복해 들었을 거니까.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해주면 아 초창기 때는 참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서 처음 제가 왔을 때 이야기를 또 해볼 겁니다. 회장님은 뭐 성공업 8단계 하나 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하시는데요. 뭐 제 얘기 뭐 이제 뭐 몇 번이나 했다고 제가 뭐 맨날 그 얘기 또 하냐 이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않은 식구들이 엄청 많은 우리 집에 밥이 하루에 한 끼에 12명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한 집에서 12명. 그럴 때가 이제 있었고 저는 사형제 중에 이제 넷째 아들이고 제 여동생 하나 있고 위에가 전부 다 누나들이 이제 여섯이 있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잘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조카하고 같이 살았죠. 또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맨날 나만 혼납니다. 뭐 그런 삶도 살아갔고요. 그러다가 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12월 28일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제 생일 기억하면 밥 사드릴 테니까. 12월 28일이니까 사흘만 늦게 태어났으면 내가 한 살을 덜 먹죠. 그러면 내 1년 후배들하고 살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월달 생이면 같은 후배라도 10달 차이가 난다고 하면 형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제일 막내인 거죠. 우리 또래 중에서 막내.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고 맨날 약하고 그런 상태로 순하게 살고 학교 공부는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어 머리는 괜찮은데 산수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그럭저럭 갔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영어 머리가 없더라고요. 또 뭐 산수 영어 못하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갔더니 또 주산 놓는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야 이거 참 재미없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가장 제가 흔한 제약회사의 약을 각 약국에 병원에 배달하는 배달회사에 들어가서 배달했죠. 지금이야 배달의 민족이 엄청 유명하지만 그때 배달은 참 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새끼줄로 박스 속에 라면 박스 속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묶어서 다녔던 시절입니다. 새끼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약 이름을 알게 되니까 제가 유명해지잖아요. 제가 유식해지잖아요. 영어는 모르는데 막 디기달리스 막 이런 거 나오면 영어로 막 나오잖아요. 응? 뭐 별도 마이신 같은 거 있잖아요. 황산 스트레토마이신 막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외워지죠. 근데 제가 머리는 없지만 다른 부지런한 것은 타고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니까 저를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주고 영업사원에서 또 실적이 없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요 내가 다 저도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비서형이에요. 비서형. 남이 시키는 일은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앞장서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킨 일을 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괜찮은 놈같이 보였나 저를 자꾸 스카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로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의약품 보매상 배달꾼에서. 제약회사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시험도 영어로 보는데 저는 영어도 이름밖에 못 쓰는데
못 쓴다고 했더니 이름만 쓰라고 다 얘기됐으니까 이름만 쓰라고 해서 진짜 이름만 쓰고 합격된 사람인데, 합격되고 나서 또 따라가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절대 영업에 나가지 않고 한 달 동안 한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도 애터미를 한 달 동안 필드 나가지 말고 한 달 동안 애터미 교육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처방들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막 그 실력대로 또 이렇게 뭐야 배정을 한다니까, 배정 일찍 받으려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가서 또 요령이 없으니까 영업을 못해요. 근데 열심히는 하죠. 근데 참 요령이 있는 분들 부러웠어요. 이게 부침성이 있고 막 금방 누님 뭐 형님 뭐 아우 하면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고, 저는 술을 알코올 분해 능력이 1도 없는 사람. 정말 그게 불행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났을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는 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뭐 병원에서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한방에서 약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면 뭐 술 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먹어봐, 먹으면 늘어. 아, 그 술잔 받아내느라고 저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애터미 오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마 저 정도 리더 됐으면 리더들끼리 회사의 임원들끼리 뭐들끼리 뭐 한잔해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일 텐데, 뭐 술은 한 방울도 술이라고 와인도 먹지 말라고 회장님이 하셨다는데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애터미하고 참 이렇게 천생연분 보리개떡 같이 지금 맞아 떨어진 거죠. 능력이 없어도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착하기만 하면, 술 한 방울 못 먹어도, 요령이 없어도, 꾀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보면서 뭐 애터미에 대해서 반해 갔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하다가 제약회사 잘 다닌 게 아니라 그럭저럭 다니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25년 전 4월 29일 날, 1996년 4월 29일 날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회원 등록합니다. 알기는 먼저 아메이라는 공부를 제가 한 달 이상을 했는데 회원가입은 안 한 상태로 했었고, 그 중간에 뉴스킨이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뉴스킨을 해가지고 뉴스킨에 초점을 두고 그냥 내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미쳐도 제대로 미쳐버릴 정도로 미쳐봤었죠. 그런데 한 3년 8개월 정도를 했을 때 IMF가 왔고, 그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되더만 금방 힘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니까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면서 국내 회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내 회사를 해보니까, 국내 회사는 방법은 너무 바이너리라서 쉬웠는데 제품도 허접하고 회사도 허접하고 경영자의 마인드도 허접하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를 외국 회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다시 외국 회사를 갔죠. 그게 이제 NSP라고 하는 네이처 선샤인 프로덕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제가 미국도 갔다 왔죠. 보내줬어요. 일을 잘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처음으로 촌놈이 이제 가보기도 하고요. 거기도 한 4년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회사, 뭐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할 줄 알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뭘 하라고 써요. 여러분들도 누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와서 막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세요. 더 귀가 열리잖아요. 잘 되고 있으면 안 보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아마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요즘에 지금 뭐 광고만 보면 돈을 준다, 뭐 우리 마케팅이 같은 애터미인데도 우리는 다르게 한다, 뭐 지금 뜨고 있는 회사, 뭐 독일에서 온 회사다, 한 번만 먹으면 막 효과가 바로 난다 하는 뭐 이런 말들에 안 속아 넘어가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아마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라 이제 한 회사를 여러 개, 뭐 허벌라이프도 해보고 멜라루카도 해보고 넥서스도 해보고 시너지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항상 처음에 갈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건 틀림없어. 이것이 어떻게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10년 이상을 하고 나니까 12년째 되니까
이제 진짜 자신이 없다. 그때는 이제 막 돈 놓고 돈 먹기에 펀드가 판을 치는데 또 한때는 돈 놓고 돈 먹기에 또 제가 안 갔거든요. 쉽더라고요. 뭐 제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안 따지고 또 저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진입비가 막 200, 300 되는 거 그냥 또 우회 스폰서들이 또 해줘요. 그냥 너는 입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쉽게 가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요. 봉급 줄 테니까 또 오래요. 그래서 또 봉급 준다는데 또 가죠. 네트워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능력을 인정받더라고요. 제 몸을 사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성공을 못하고 또 못하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해? 근데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왜 안 됐을까? 내가 게을렀나? 아니야. 게을르는 건 아니었어. 내가 성격이 뭐 내가 나쁜 성격이었나?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안 됐지? 근데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재구매가 안 됐다라는 거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했던 그 기가 막힌 제품들이 좋다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먹어본 사람이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의 요건에는 내가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이 좋아서 계속 쓰면서 아직 몰라서 못 쓴 사람에게 야 이렇게 싸고 좋은 게 있는데 너도 써봐라고 전하면 그것이 바로 조직이 구축되고 연금성처럼 소득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처음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아메이로부터 배운 거이고 뉴스킨에 가서 배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쫓다가 그 실패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히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돈을 쫓게 되더라고요. 돈 되는 거. 너무 돈이 다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다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내가 왜 안 되냐 봤더니 재구매가 안 되는 제품은 네트워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재구매가 안 되는 회사에도 성공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뉴스킨도 성공자가 있고 허벌라이프도 성공자가 있고 아메이도 시너지도 다 멜라르 성공자가 있는데 그들은 왜 성공을 했는데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마케팅에서 성공을 했는데 내가 못해놓고 그것을 또 원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 뭐 회사 잘못이야 제품 잘못이야 라고 하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안 돼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소수라는 걸 알았고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극소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못 들어갔느냐? 첫째, 착해 빠져서 못 들어가요. 착한 정도에서 넘어가지고 착해 빠져서 저 착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꾀도 좀 있고요. 요령도 피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천성이 술 한 방울 못 먹게 만들어졌듯이 그 성격도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너무 주기 좋아했어요. 아니 없는 것이 뭘 그렇게 주기를 좋아해. 지갑 밥값 안 내도 되는데 왜 안 내면 지갑을 편해. 커피값 안 내도 되는데 왜 지갑 먼저 가서 돼. 예, 그것도 내가 나를 원망해. 난 왜 그러지? 내 가족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너 절대 돈 못 벌어. 라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 그렇게 해퍼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해요. 응?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이 그러죠. 각시 하나는 아주 똑부러진 놈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 제 봉급을 갖다가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하루하루 용돈 주는 각시 있잖아요. 왜? 그게 알뜰한 그 가정주부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도 왔으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이게 우연히 결혼이란 것은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는 거지 뭐 재보고 해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왔는데 딱 겪어보더만 우리 사촌 형수 씨가 아이고 똑같은 것이 들어왔네 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야무지고 뭐하고 들어와 있는데 또 물론 터지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평가를 아이고 똑같은 것이 들어왔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저같이 그런 것을 타고난 사람이 보통 다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그런데 애터미는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판이 깔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선상략이고 하필 말리고 완전히 결리사이고 왜 그렇게 나하고 맞는 말만 해요? 어? 원칙 중심. 저 원칙 중심을 제가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원래 태생이 원칙으로 생겨나가지고 원칙밖에는 못해요. 그게 바깥 세상에서는 무능한 거란 말이에요. 어째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는 어째 이렇게 깝깝하게 이 세상을 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저였거든요. 맨날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안 논대요. 맞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걸 12년 만에 깨닫고 욕심 버리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던데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허황된 꿈을 꿨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그때 어려울 때요. 제 주변에 파트너들이 아이고 사장님 스폰서님 이제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제 다 준비됐는데요.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성공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나오는 말이 진짜요?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었죠. 왜? 그냥 성공만 한다면 하나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믿어서 성공을 하고 싶을 만큼 성공이 간절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개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를 나갔는데도 뭐 가난한 성도는 늘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그래서 나가다 말다 하다가 이제 애터미에서 돈 벌어갖고 이제 나가야지 해갖고 이제 선택해서 교회에서 지금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바깥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수완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라는 평가에서 능력이 없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터미에 와서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말도 못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애터미는 그런 사람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회장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애터미에 맞기 때문에 오로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안 돼? 제가 강의할 때마다 했던 질문을 기억하신 분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정말 되고 싶으세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안 되면 안 되세요? 네. 갈수록 전부 다 대답이 줄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면 안 되기까지는 안 한 거죠.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그 생각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안 돼도 되는가? 되면은 어떻게 좋은가? 안 되면 뭐 어떤 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반드시 도구를 찾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야. 될 수만 있다면 부자 돼야 돼. 내 인생에서 나는 이대로 좋아. 근데 내 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자식과 저 손자들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제 부자가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뭘로 되냐? 어떻게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밥집을 하면 잘할까? 의상실 옷가게를 하면 잘할까? 카페를 하면 잘할까? 놈들처럼 통닭집 하면 잘할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보면 통닭집도 못하고 밥집도 못하고 가게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뭣도 못한데 애터미를 들었을 때 나는 애터미도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애터미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찾았기 때문에 통닭집, 아이고 그걸 하면 돈도 몇천 있어야 되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늘 살 튀면서 그걸 튀겨야 되고, 아이고 배달꾼들이 속색이면 그건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날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그 통닭집이나 카페를 아니까 내가 그건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를 아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나서 할 수 있다 못하겠다라는 말을 제발 하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안 해본 사람이 해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네? 여러분 서울 맨날 서울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응? 내가 서울 남대문이라는 문해를 가보니까 문턱이 없더라. 시골에서. 이제 어쩌다 동네에서 한 명이 서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야 서울 가니, 야 문에 문턱이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너 혼자 서울 갔다 왔다고 지금 사기치냐? 야 문턱 없는 문이 어딨냐? 야 너 봤어? 문턱 없는 문 봤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문턱 없는 문을 봤어. 커봐, 문턱 없는 문이 어딘 없는데 너 혼자 서울 갔다 와서 그런 사기를 치냐, 이 사기꾼 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그래, 우린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전부 다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거절 안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나부터 해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나요? 저처럼 거절한 사람이 없었고요. 응? 없어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을 우리가 왜 너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거절을 하고요, 나를 막 모욕적으로 너 세상 똑바로 살아,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짓 해갖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지, 야 그 남의 피해주고 그런 일을 갖다가 절대 하지 마, 너 그런 일을 하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응? 저처럼 제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제 동창 하나가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는, 그 새끼 사기치고 다닌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외 좀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해외 다닌다고 얘기를 그 친구가 하니까, 야 너 이제 국제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냐?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네? 그렇게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나는 이해를 해요. 그래, 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타고났구나. 그래서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교만. 자기가 알고 있으면 교만이에요. 교만에 반대하는 것은 애터미의 사원에 나와 있는 겸손입니다. 알아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도 대학 나온, 서울대 나온 박사님한테 겸손하면 그 박사님이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겸손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타고나요. 욕심도 갖고 타고나고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빠짐의 원천이라. 그래서 이게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 패망의 선봉이요 자빠짐의 원천이라.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겸손에 반대되는. 근데 우리 애터미는 겸손하세요, 겸손하시면 됩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섬기세요라. 섬기세요. 오히려 떠받들어 주라는 거죠.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겸손함을 보이시면서 모두에게 겸손하기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겸손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귀가 열이다 뭐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했다가 손해도 보고 한 게 내가 귀가 열어서 그랬다 겸손해서 그랬다 하지만요 저는 그게 어느 누구에게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하다. 그래서 실패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실패할 일도 없어요. 두려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애터미의 이 특별함을 알아야 돼요. 애터미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철학하고 맞아떨어지는 이 타고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를요 분석해야 된다면 지금 성공자를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50한 두세 명 돼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들어오니까 전부 다 통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크라운 클럽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의 숫자를 세보면 그 정도 숫자가 같아요. 그분들의 면면을 일일이 다 조사해야 돼요. 뭐 했던 사람인가, 애터미를 어쩌다 만났는가,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해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어떻게 하다 그 자리에까지 갔는가 그거를 조사를 다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별의별 사람이 성공을 다 했네. 나만 또 못한 사람도 성공을 한 사람이 있네. 그런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응?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모습보다 못한 사람은 안 보여요. 저는요 12년 다단계 회사 6, 7개 하면서 다 망했으면 제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응?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맨날 제가 듣는 얘기 뭐예요? 저거는 물에 빠져도 입만 뜰 거야. 다단계 오래 하다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뜰 거야. 응? 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리를 걸어갑니다. 네, 그놈 써버리면 언제 써야 될 일 있을 때 창피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걸어가면서 그래 이럴 때 걸어가지 언제 걸어가냐 걸으면 만병이 다 낫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 그렇게 다녔던 제가 신용불량? 저요? 신용불량 안 되려고요. 얼마나 카드를 돌려막기를 제가 잘한 줄 아세요? 매달 며칠 날 얼마 어느 카드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느 카드에서 다시 한도가 살아나면 거기서 돈 빼가지고 여기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항상 책상 위에서 그것을 카드가 제가 12개 했어요. 12개. 12개의 카드를 가지고 그 얼마가 돌아온다 얼마 막는다 쓰니까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선생하고 있는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금융계로 갔어야 되는데 저보고 항상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손을 들어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카드 12개 한도 다 막히고 다 해가지고 손 듣고 나니까 신용불량자 되니까요. 신용불량자 되기 전에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신용불량자로 세상을 사냐?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다니고 내가 신용불량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친구들이 알고 애들이 알고 다 아는데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나는 그건 무겁게 생각했어요. 안 돼. 근데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배째라 있죠, 배째라. 우리 회장님이 그것도 거치잖아요. 사채업자가 사글세 5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와서 사는데 사채업자가 쫓아와가지고 돈 안 내는다, 죽이겠다, 살리겠다 했을 때 회장님이 너 나 죽이면 너 그 돈 못 받아. 이렇게 할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니까 사채업자가 두렵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날 잡아먹으시오 할 정도일 때는 안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 그래도 가정생활이 있고 오니까 제가 조그마한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걸 다 잡혀가지고요 팔아먹어도 내 돈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집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빈 집, 깡통밖에 없는 집을 집사람한테 넘깁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지금 집이 없어요. 넘겨요. 넘겼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부는 한 재산이래요.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넘겨서도 소용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세요? 이혼을 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그 아이들의 눈에 그 20년 된 장롱에, 네? 그 오래오래된 텔레비에 빨간 딱지가 붙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펄펄 뛰죠.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굶어 죽어도 좋으니 그 집만 하지 마라. 가짜로 했다가 진짜 된 놈이 한두 놈인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절대 다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자신 있어요. 절대 가짜로 했다가 진짜 되지 않고 다시 성공해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있고, 굶어도 굶어졌지 내가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집사람을, 그때 교회가 나갔었는데 그 교회로 갔어요. 평일날. 하니까 교회 그 강당이 텅 비어있죠. 가장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저 좀 이혼 좀 하게 해달라고. 그거 막 하니까 막 집사람이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울고요. 아마 그때 울고는 별로 교회에서 울은 적이 없어요. 울고 나와도 집사람이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제 주장이 강하죠, 제가. 옳은 일을 할 때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났더니 위장 이혼한 사람이 많대야. 카드회사의 빚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드회사가 집을 지킨대요, 밖에서. 이혼만 서류로 하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침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그때 90이 이제 뭐 거의 다 돼 가실 때인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나는 같이 안 산다. 방만 하나 얻어주면 거기서 살 테니까 니들 내가 움직일 때까지는 혼자 산다 하면서 사시면서 우리 형님 바로 옆집에 살면서 형님이 다 보호를 하고 거기 사셨어요, 혼자서. 근데 제가 갈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이 또 옷이랑 그때 양복 맨날 입고 다니니까 와이셔츠랑 데려서 놓으면 밤에 가서 가져와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항상 너 이제 좀 되냐, 어떻게 빚 좀 갚냐, 어? 주변 사람들은 집에 아들 지금도 그거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고, 어?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내가 성공을 못한다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90이 되셨으니까, 그때 거의 되셨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어머니의 한이기도 하지만 나의 한이잖아요. 어머니가 내가 성공한 걸 모르고 돌아가셔버리면 내가 그리고 나서 성공했으면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텀이란 선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게 몇 달 뛰니까 뭐 파트너 생기더라고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을 해도 어머니 저 이제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형제들이 용돈을 다 모아서 주면은 그걸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아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아이들 학비를 대고 뭘 대고 하셨어요. 정말로 여성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나요. 화장실에 가보면 진짜 거기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한 그 화장지를 다시 말려서 다시 쓰시는 어머님이셨어요. 응? 그 정도까지 그렇게 모은 돈을 저한테 주고 형제들한테 야야
용균이가 지금 불이라도 집어먹을 판인갑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응? 그러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없이 뛰고 지금 뭐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뛰었던 건 지금은 굉장히 추억으로 남지만 참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저는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여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 남편의 얘기를 포기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밖에 돌아다녔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시간도 아깝고 차비도 아까우니까 뭐 인천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천안으로, 뭐 대전에서 저기 창원으로, 거기에서 다시 김해로, 부산으로 이렇게 돌다가 집에를 일주일에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럼 토요일날 들어오는과 동시에 바로 집에다가 가방 내던지고, 그때 제가 막 컴퓨터도 들고 다녔잖아요. 바퀴 달린 가방에다 대고 들고 다니면서 간 데마다 전부 다 방에 가서 강의를 하고 벽에다가 스크린을 비추고 사무실 얻어가지고 빌려서 몇만 원짜리를 써서 그것도 강의를 하고, 나무 사무실에서 강의도 하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해 먹으면서 주방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밥 먹은 사람이 토할 뻔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 나는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성공합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그런 말씀을 해드리려고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제가 그때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뭐 그때도 인터넷 보고 배워가지고 해드리고 못 오고 장 탁 봐가지고 와가지고 배우고, 일주일 동안은 야 형님이 다 보고 하셨으니까 주말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때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머니, 옛날에 머슴 삶은 세경이 얼마였어? 상머슴 있고 애기 머슴 있는 상머슴이 얼마였어? 몰라, 한 달에 한 1년에 한 12관만이 받으면 상머슴 아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지? 쌀 12관만이 받으면 상머슴이에요. 근데 어머니, 제가 한 달에요, 쌀을요,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요, 1,500가만이 받아요. 네? 아니, 1,500가만인가, 150가만인가, 뭐, 엄청난 쌀값으로 계산하면, 그때 뭐 한 3천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이라면은, 얼마입니까? 한 200가만입니까? 그럼 한 달이면은, 1년이면은 2,000가만이 넘잖아요? 그때 아마 1년에 1,500가만이 받아요 때가 기억이 나요. 1년에, 어머니, 12가만이도 상머슴인데, 내가 1년에 쌀 1,500가만이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하면,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97세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몇 년, 2, 3년 전에만 해도 이제 소통이 적어되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냐. 내가 많이 낳다 보니까 너 같은 놈도 하나 나왔는갑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지막 모습에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성공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더라면,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정말 내가 좀 더 일찍 애터미를 만나서 어머니가 돈을 필요로 하셨을 때 제가 돈을 벌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나는 내가 편하다라는 개념이지. 그런 우여곡절 뭐 이런 거 책으로 쓰면 책 안 팔릴까요? 요즘엔 책 쓰는 시대도 아니니까 뭐 다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이 애터미라고는 회사가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여러분 회장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절박한 사람, 간절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애터미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애터미가 어려워? 그만둔 사람들도 많던데 뭐 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론으로 말하면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성공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만 분명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공부도 이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공부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유튜브에서 가르쳐주고, 우리 채널 애텀에서 가르쳐주고, 우리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데요. 시스템에 있는 대로 그대로만, 그런 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책자를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생각한 대로 된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귀로 듣고 내가 뱉었는데 내가 가슴에서 그것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데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탤런트가 좀 있어야 돼요. 성격이. 그러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는 그거는요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안 되는 것도요 된다 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터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나한테 그런 일은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애터미 하시지 말라고 제가 권할게요. 애터미 공부를 하면 나라고 왜 못해? 저분도 했다며? 저 할머니도 했다며? 내가 왜 못해? 이런 분 애터미 하세요. 이런 분 애터미 하세요. 진짜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1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그때 갑자기 생각하는 아차 남의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입을 막으라고요.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남의 말을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지 말아봐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하세요. 다음에는 조그만하게 하세요. 좀 더 있으면 큰 소리로 하세요. 처음부터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정신병원 갈 사람처럼 막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식구들 놀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하고 다음 조그맣게 하고 그다음 좀 더 자신 생기면 크게 하고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참 처음에 왔을 때 좋아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20번을 읽으면 강의를 20번을 들으면 그 얘기가 잠재의식 속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집을 계속해서 새로 이사간 집을 갈 때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몇 미터 가야지, 그걸 기억을 하고 가는 동안에는 잠재의식이 안 바뀌었을 때고, 그걸 계속 집을 가다 보면 이제 집 가는 길이 잠재의식 속에 박히면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콧노래를 불러도 대문 앞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지, 저 가서 좌회전해야지, 여기 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은 잠재의식 바뀌기 전까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20번만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 잠재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너 들은 거 다 얘기해봐. 그럼 못한대요. 너 20번이나 들었으니까 얘기해봐. 그럼 못한대요. 그런데 은연중에 대화를 하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그 잠재의식 박힌 것이 요소에서 튀어나온대요.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사자성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지루한 이야기도 28단계를 20번만 들으라고 하는데 그냥 50번 들으라고 했고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8단계 50번 들었으니까 강의 한번 해봐. 그러면 나 다 잊어버렸어. 못하. 할지라도 생활 중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책에 엄청 많고, 잠재의식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자신감을 해라. 그냥 빈말이라도 나는 나를 믿어. 저는 제가 네트워크 15년, 16, 12년 넘고 나서 나 너 안 믿어 이렇게 했거든요. 네가 된다는 거 된 적 있냐? 나 이제 네 생각 안 믿어. 그게 내가 그때 그 전에는 교만이었어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교만을 깨달으면서 나 이제 너 안 믿어. 나 이제 박한길 회장님만 믿을 거야. 응? 어디 구렁텅이를 빠뜨려도 저는 갈 거야. 여기 구렁텅인데 그리고 나 안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배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어제 우리 굿모닝 애터미에서 인문학을 5분 더 인문학이라고 가르쳐주고, 박사님 강의를 수없이 들으면서 인문학이라고 배우고, 논어를 배우면서 수없이 인문학을 배우는데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품 공부를 하고 마케팅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인문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장을 따기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문학인데,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배려, 감사,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감사. 그냥 남들 그냥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요게 인문학이에요. 저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성공의 비결? 감사. 어떤 책이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죽어가기 직전에 쓴 사람이든지, 이어령 박사라든지, 이시영, 그 다음에, 누구요? 연세대학교 백사를 살아보니 그분, 김영석 교수님, 그런 분들 전부 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감사해요. 알렉산더 대왕같이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손을 내놓고 관을 짜게 하는, 그리고 나처럼 죽을 때는 나 같은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전 황실의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세상에 그 얘기를 알렉산더가 22살에 했다네요.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라고 했대요. 그러면 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신료들이 다 난리 법석을 치렀는데, 다 줬지만 나에게는 남는 것이 있다. 그게 만약 백성의 신뢰였다. 응? 그것이 훨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신뢰 자본을 쌓고 있느냐, 내 파트너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내가 주면서 내 신뢰 자본을 쌓고 있느냐는. 매력 자본이 돈이잖아. 현금이 자본이 아니라 매력이 자본인데, 그 매력은 신뢰고, 그 신뢰는 바로 인문학 속에서 가르쳐주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이 세상에 있었나 없었나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나 그런 거 안 믿어라고 분 계시나요? 그런데 공자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한 4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네?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얘기들을 나는 안 믿는데 뭐 성경을 맨날 들으라고 해, 읽으라고 해. 그런 말 나는 나는 안 믿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성인들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진리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는 기름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알량한 내가 됐거든요. 이렇게. 응? 그게 교만이고, 우리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사운의 첫머리에, 굿모닝 애터미가 끝나면 매번 사운을 회장님이 반복해 주시고, 또 어제도 퇴근 후 애터미 끝나고 나면 또 사운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 사운을 들을 때 그냥 유행가 듣듯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러분들이
사운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사운을 말하는 강사가 된다면 사운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뜻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데 나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영혼 얘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젖소철학, 애기철학에서 애기철학과 같은 그 애터미의 철학이 회장님의 지금의 1조를 능가하는 이 애터미가 돼 있고 앞으로 전 세계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와 경쟁을 하고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과 확신 속에 애터미 제품 지금까지 써보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애터미 제품 써보고 비싸서 못 썼던 거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 쓴 사람, 5개 쓴 사람, 10개 쓴 사람, 100개 쓴 사람. 제가 애터미 몇 텀이 하냐고 저번에 했을 때 쉬어보다가 말았어요, 솔직히. 근데 엊그저께 내가 한번 며칠 전에 쉬어봤어요. 이제 우리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하나씩 내가 정자 표시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써본 제품을 다 표시하니까 249가지더라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요. 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체크를 이제 하니까 200가지가 넘어요. 어느 것 하나도요. 제 눈에 애터미가 아닌 게 별로 없을 정도고, 애터미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이, 애터미 문화 속에서, 애터미 삶 속에서, 애터미와 함께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응? 욕심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잘 살고 있어.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막 부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쫓아가서 언니 어떻게 하면 나도 언니처럼 살 수 있어. 야 친구야, 나 친구 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좀 나한테 비법 가르쳐줄 것 좀 없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도 주저주저 하고 안 되는데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제가 얘기했다. 지금도 화를 낼 줄 아십니까? 응? 지금도 남을 원망하십니까? 세상에 원망을 참 저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원망을 한다는데 그 원망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야,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에? 그것을 제가 듣고는 이야 진짜 원망하는 거는 제가 저 사람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사람 죽기를 바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 죽는지 너지 말아야지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 타고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10년 동안 애터미에서 13년을 보면서 자, 사람 타고나구나. 우리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타고난 성품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변한 사람은 성품이 변하도록 타고난 거예요.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도록 타고난 거예요. 이게 누가 변했다고 말해. 누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과부가 팔자 고쳤다고. 그 사람 팔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팔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고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 있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애기 철학의 마음으로 파트너가 우리들의 수당을 벌어주는 도구인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과연 하피랄리 그 다음에 결리 사이 내가 이익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능력이라고 말합시고 직급을 팍팍팍팍 가면서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직급을 가는 그 모습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재심합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느 스폰서가
자기의 직급 달성과 직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반드시 결리사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파트너들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파트너, 내가 직급을 가야 파트너들도 직급을 따라오지.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직급 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분은 남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추앙해 줄지 모르지만 본인은 늘 마음이 찝찝할 것입니다. 천하없는 흉악범도 양심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장님의 말씀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 자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뭐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해. 말도 안 돼.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남의 험담도 하고 막 하면 재밌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히 지금 애터미의 성공자들의 모습대로 나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시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한 5개월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사람도 있고요. 한 1년 하더만 완전히 과거의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어. 또 한 3년 하더만 진짜 사람 많이 변했어. 이제 저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 김명은 박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불쌍해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어? 성격이 나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인색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아주 말 함부로 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애터미에서 돈을 버는 거는 기본입니다. 항상 삶이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누리다 보면 돈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돈을 쫓아서는 잡을 수 없다. 돈이 나를 좋아해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죠. 명언. 여러분들 돈 쫓다가 돈 잡으면요. 돈도 가끔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쫓는 사람한테 잡히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행복을 줄까요? 불행을 줄까요? 잘못 잡힌 돈은요. 반드시 불행을 줘요. 그거는 아직까지 칼을 다룰지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드는 면도날이야. 잘 사용해봐. 라고 주는 거나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칼도 나쁜 사람이 들으면 흉기가 되고 어린아이가 들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나라는 사람을 가꾸는데 몸이 먼저 성공해야 돈의 성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제 얘기.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가 애터미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나서 내가 뭘 변했는가 늘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또 변해야 된다면 무엇을 변해야 되는가 생각하시고 내가 바라보면서 멘토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소통하면서 나의 단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저 정말 잘 되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자기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이래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서 충고를 안 해주는데 나중에는 저 새끼는 충고해줘봤자 소용없어. 지가 잘나가지고 해줘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 될 거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못해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말 잠재의식에 받고요. 항상 생각은 손해보면서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말 그냥 농담처럼 그냥 입에서 되뇌이면 할 수 있다는 제 얘기 하나하나 더 해보고 끝낼까요? 제가 전에 시너지 월드와이드라는 회사 할 때 지금 속리산에 거기에서 한 반에 7명씩 약 15반에서 20반 정도의 반을 나눠가지고 50분 동안 교육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합니다. 거기에는 막 끌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때 세 사람 돼서 나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오면은 한 방에다가 나이도 따로, 성별도 따로, 사는 지역도 따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거기는 처음 온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올 때 한 번만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그게 잘 모르고, 네트워크도 모르고, 뭐 어쩌다 왔는지 모르고, 성리산에 뭐 놀러 가자고 해서 왔고, 등산 가자고 해서 왔고, 뭐 하도 가보라고 해서 왔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매 시간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인데요.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나는 어디 살며, 여기 어쩌다가 어떻게 오게 됐고, 뭐 했던 사람이며, 이거 자기소개 하는 건데요. 전부 다 사람들이 구석으로 앉습니다. 구석으로. 구석으로 다 앉아가지고요. 정면을 안 봐요. 항상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요. 전화기를 다 회수받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시계를 받습니다. 시계도 못 봐요. 전화도 없어요. 1박 2일 동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면 왜 나는 못해요. 나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난리예요. 무슨 이런 데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하고 막 보낸 사람 원망하지만 그 강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전화 그때 불러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번 맡기시고요. 그리고요, 시대 없이 그냥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참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고 시계를 다 받고 전화기를 다 받으면 시도 때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자기소개를 시키면요. 전 못한대. 죽어도 못한대. 태어나서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못한대. 못하죠, 다,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을 뭐 한번 앞으로만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기만 하세요. 그냥 못하면 안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또 나와요. 뭐 일어서요. 일어서면요. 자, 지금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칠판이 세워놓는 칠판이 있었죠? 칠판에다 거기다 관역을 만들어요. 관역. 동그라미를 계속 채워갖고 거기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을 하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제 됐습니다. 거 보세요. 하니까 되잖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 같은 건데요. 다 변합니다. 그러면 1박 2일 끝나고요. 마지막 때요. 서로 울고 불고 난리 법석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본강의장 송리산 있잖아요. 그러면 각 방에서 이제 반장이 나와가지고 이끌고 이제 딱 송리산 강의장으로 마지막에 저녁에 이제 거기서 하는데요. 가요. 그때 갈 때 항상 구호를 외쳐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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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일럿, 야 화이팅이라는 얘기지. 그걸 하면서 가면요.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도 처음 했을 때 그랬어요. 가면 강의장에 딱 들어가면 불이 탁 꺼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프레쉬를 갖고 그 스태프들이 안내를 해요. 자기 자리로. 자리를 탁 가서 앉혀놓으면요. 이제 그때 자, 각자 자기 앞에 촛불을 켜세요. 자기 책상 위에 촛불을 탁 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멘트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왜 그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이런 사회자가 이제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잊어버렸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동안 어떻게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막 가슴들이 막 지금 저 소름 돋아요. 그렇게 하고요. 자, 각자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책을
펼쳐 보십시오.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책 한 권씩을 선물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념의 마력이라든가, 뭐 놓치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든가,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라든가, 모든 스폰서가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선물을 하는데, 모르죠. 선물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책을 펼쳐보세요 하면 그 책 속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가 스폰서가 그 파트너에게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꼭 성공해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써 있어요. 그거를 다 읽게 해요. 읽고, 자, 막 거기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엄청나요. 막 촛불 켜졌는데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자, 지금 자기가 읽으신 편지 중에서 정말 감격해서 이거를 한번 발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요, 줄을 서버려요. 시간 관계상 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5분 읽으라면요, 스폰서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다느니, 정말 내가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세상을 못 봤을 거라느니,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인생은 헛살았다느니, 나는 이제부터 제대로 살 거라느니,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시나요? 제가 지금 100분의 1밖에 설명 못하는데요. 저 언젠가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강사들이 15명, 20명 되면요, 그 20명 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교장도 해봤어요, 제가. 거기서요, 딱 10분 쉬고 딱 보시면 호루라기 소리가 팍 나면요, 그 교육생들이 1초라도 늦으면 벌금입니다. 그때 당시 1,000원씩이었어요. 1,000원씩이었어요, 벌금이. 근데 제가 화장실 빌려 2,000원. 진짜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4,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벌금이. 그러니까 그거 한두 번만 하면요, 늦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음 교육 시간 올 때.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식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뭐 오다가 뭐 2,000원. 진짜 저 4,000원. 뭐 미유가 필요 없어요. 또 말하면 8,000원 이렇게 나오면 4,000원에서 8,000원도 넘어간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네? 참 재밌는 그런 강제성도 좀 띄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사람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그렇게 안 오려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가라고 여기까지 했던 그 스폰서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막 하면서. 네? 재밌죠? 뭐 애텀 이야기 맨날 해봐야 하도 듣는 이야기인데 뭐 재밌겠어요. 진짜 모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스폰서의 역할로서 어떤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재밌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업을 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사업이 되기는 되는 건가? 이 회사가 정말 오래 갈 건가? 회장님 정말 마음을 안 변할 건가? 애텀비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성공한 사람들 진짜 어떻게 사는가? 돈 진짜 받는 건 받는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에 그런 의심, 관심을 늘 가지시고 줌을 통해서 가까이 그 사람들하고 미팅도 좀 하고, 정말 이 애텀에서 10년 동안에 나 애텀이 알았어, 이제. 내가 10년 동안을 보니까 애텀이 알겠어, 이제.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나 지금 뭐야, 천만의 말씀. 내가 5년 해보니까 이제야 애텀비를 좀 알겠더라. 이제야 회장님이 좀 이해가 된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확신, 자신감을 가지면 열정이 저절로 나오고, 오늘의 사자성어처럼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모소대나무처럼, 과거에는 땅속에서만 우리가
내공을 쌓고 제가 요즘에 소림사 영화를 잘 봐요. 내공이란 말 거기 많이 나와요. 내공을 쌓고 이제 그 내공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소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그런 날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여러분의 파트너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로 확신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냥 어린이날 쉬는 날인데 오늘 그냥 넋두리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